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군자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죠. 군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제 군자의 대비된 인물로 소인이라고 하는 상징적 인물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군자와 소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2주 동안 이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키워드로 동양 철학에 대한 부분들을 키워드로 다가간다면 역시 성인, 군자, 그 다음에 천명, 도, 덕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키워드들이 그 중심에 놓여 있죠. 그래서 이 키워드를 우리가 먼저 다 하나하나 다 살펴봐야 될 텐데 그렇게 가자면 요 키워드만 가지고도 상당히 많은 시간들을 할애를 해야 돼요. 이제 그런데 우리가 동양 철학 고전 읽기라고 하는 요 수업에서는 좀 다양한 어, 그 동양 철학 고전들을 이제 읽어 나가는 수업이기 때문에 어, 그런 키워드 중심으로서 깊이 있게는 살피지 않고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묻어서 수업이 진행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예, 잘 따라오면 충분히 이 동양 철학 고전에서 말하는 그 군자와 소인, 그 다음에 도와 덕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 천명에 대한 부분들, 선에 대한 부분들, 마음에 대한 것,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자세히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우선 군자와 소인이라고 하는 그것의 키워드를 두고 앞 시간에 쭉 봤어요. 이제 그죠? 군자는 어떤 인물이고 그에 반하는 소인은 어떤 인물인가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군자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이 공자. 그죠? 공자죠. 이 군자 중에 이제 상군자, 군자 중에서 최고의 군자, 성인이죠. 이제 성인인 이 공자는 어떤 사람인가, 뭐 여기 자세하게 살필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 논어명자, 대학, 중용 이 부분들이 결국 공자의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어대학, 명자, 중용, 주역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더듬어갈 때 충분히 공자를 잘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 공자는 누구인지를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에 대해서는 이제 영화를 통해서도 이제 이 공자를 그 영화화 했고 또 유튜브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이제 공자를 여러분들이 뭐 마음만 내면 공자가 어떤 인물인지 어떤 그 이제 삶의 시간들을 보냈는지 그 삶의 시간 속에서 이 주요 천하의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뭐 다 이제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 수업을 듣기 전에 뭐 언제든지 공자의 일대기를 유튜브나 영화를 통해서 꼭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면 수업에서는 뭐 이런 부분들을 뭐 좀 영상을 가져와서 나도 영화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영화에 있는데 영화를 한번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가 이제 빠르겠죠. 예, 빠르지만 자, 이 뭐 수업 중에 이 동영상 수업을 하면서 또 동영상을 봐라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한번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자는 이제 송나라 사람이죠. 이제 송나라 사람이고, 송나라 사람인데 공자 6대조인 공부가 내홍중에게 피살이 됨으로 해서 그때부터 6대조 때부터 후손이 노나라로 피신을 옵니다. 그래서 노나라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공자의 그 고향은 바로 이 노나라가 되겠죠. 공자의 고국은 바로 노나라입니다. 자, 공흘이 공자의 아버지죠. 공자의 아버지가 이제 60세, 60살이 넘어서 어, 안씨 집안의 딸인 안징제라고 하는 분이죠. 안징제라고 하는 분을 제치로 맞아들여서 니구산에서 기도해서 공자를 낳았기 때문에 공자의 이름을 니구산에서 이 구자를 따와서 공구라고 하고 니구산의 맨 앞자 요거죠. 자를 하고 자를 중리다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중자니까 둘째 아들이 되겠죠. 맞이는 아니고 둘째다. 그래서 둘째 아들인 니 됩니다. 그래서 니구산에서 나왔다 해서 니 구자를 넣어서 이름을 구라고 하고 자를 중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뭐 이름, 명에 대한 부분과 자에 대한 부분은 뭐 수시로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실제 이제 이름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자예요. 자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름과 자는 서로 이렇게 그 우리가 이제 손바닥과 손등 이 오른손과 왼손 요것처럼 서로 도와주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조금 그 부족한 이름이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이 이름이 좀, 음, 안 좋은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자나 이 호를 가지고, 그것을 이제 보호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름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을, 이름에서 조금 빠져 있는 부분들을 자로서 이제 보완을 하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자와 이 명이라고 하는 것은 요 니부산에서 니와 구자를 써서 이름과 자를 썼는 것처럼 이렇게 서로 연관이 되어서 쓰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뭐 태계 선생이든지 그 다음에 서예 선생이든지 뭐 서예 유성룡 선생의 경우에도 이현 이제 말열 이자에 드러날 현 이렇게 해서 이현이라고 자를 했는데 성용 용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드러나야 되죠. 그죠?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현이라고 그렇게 자로서 이제 지었는 것이. 성용 이룰 성자의 용용자잖아요. 용이 요거는 주역 근께 맨 앞에 보면 이제 나오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 용자가 있기 때문에 주역 근께에 있어서 용은 바로 세상에 드러나야 된다. 잠룡처럼 물속에 잠겨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야 된다라고 해서 자를 이현 말리얼리자에 드러날 현 그래서 이현이다. 이렇게 자를 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처럼 현자 요거죠. 드러날 현재. 여기 자예요. 이 자거든요. 이거 유서의 유성룡. 이 성룡이잖아요. 그죠? 성룡. 용이죠. 그러니까, 일월성자의 용용자잖아요. 그리고 용이 완성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밖으로, 물 밖으로 나와야 되죠. 어, 혈령 제전하여, 주역이 나와요. 혈령. 이제 드러난 용이, 드러난 용이 제전.
밭에 있다. 이렇게 해서 현룡제전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 군자를 만나야 이룬 이렇게 해서 주요 근께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무튼 요처럼 요 이름에서 이름이 성룡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물 밖으로 나와야 되고 잠룡에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유성룡 선생의 경우에도 사실 그 사상, 학문이라든가 어떤 사상적인 어떤 측면에서 이 유성룡 선생은 과거에 나아가고 뭐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이러려고 이런 어떤 그 분은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유성룡 선생의 경우에는 과거로 나아가는 것을 불편해하고, 그죠? 또 뱃설길로 나아가는 것을 불편해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워낙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그 소임이 맡겨졌다는 겁니다. 자, 어찌되었건 이 여기에서 이 자가 이 현이라고 하는 드러나다, 드러났다, 드러나다라고 하는 이 현이 만약에 없었다면 용이 이 물 밖으로 나올 수 있었을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요게 명이라고 한다면, 이 명이라고 한다면, 이 명은 이 자를 통해서 상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다면, 이름이 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이 자로서 또는 호로서 이렇게 이제 보충을 하는 것이죠. 보충을 하는데 이 호는 자에 비해서 그렇게 이름을 돕는 게 아닙니다. 자가 주로 이렇게 돕고 호는 자기의 어떤 그 삶의 태도 뭐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 서예 선생의 경우에는 병산서원에 주로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병산서원 너머로 해가 이래 질 때 서쪽으로 이 병산서원을 아주 좋아했기 때문에 서해 서쪽 언덕 이렇게 해서 이제 문집에 보면 서해 선생은 이제 이렇게 서쪽 언덕 병산을 굉장히 좋아했고 병산에 머무는 것을 즐겼어요. 이제 그래서 호를 스스로 서해다 이렇게 이제 지은 것이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삶의 지향성이죠. 생활의 태도, 방식 이런 것이고 요것은 바로 이름을 보완해 가지고 좀 더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훌륭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이 명과 자와 호의 이 관련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고 삼아서 이것을 알아두기 바랍니다. 이게 재밌죠? 재밌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이름을 우리 선조들은 주어진 이름을 굳이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통해서 보완하고 호를 통해서 좀 더 스스로 이렇게 생활 속으로 나아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이해한다면 우리들 선조들의 어떤 삶의 태도를 이해하는데 좀 더 잘 나아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처럼 니구산이라고 하는 요 니구자, 이 니구자를 가지고 이 이름과 자를 삼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름과 자는 서로 보완을 하는 관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옥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명도 기억하고 있고 자도 기억하고 있고 호도 기억을 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몇 가지 별명들을 어, 만들어서 한번 써보기 바랍니다. 자, 지금은 이름을 쓰는 시대죠. 신상구라고 하는 이 이름을 쓰는 시대인데 과거에는 이렇게 이름을 쓰지를 못했어요. 뭐냐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조상이 주신 이름이고 가문의 어떤 그 가치가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다고 여겼습니다. 이제 그래서 소중한 이름을 함부로 다른 사람이 부르지 못하도록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내 이름인 신상구 이것은 실제적으로 무슨 그 공문서에 이름이 들어가지만 실제 일상생활 속에서 이 이름은 불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뭘로 불려지느냐? 바로 이 자나 호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서예 선생 이렇게 이제 서예 선생님, 태계 선생님 이렇게 회재 선생님 이렇게 호로 부르는 것은 이름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름 대신에 이 별호, 별명인 자나 호를 썼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현은 뭐 이렇게 해서 이현이라고 하면 바로 유성룡 선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서예라고 한다 해도 유성룡 선생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름이 이 세 개가 있는 거죠. 세 개가 있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시호, 국가에서 아주 훌륭한 분들에게 주는 시호까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개가 되죠. 네 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음, 이름들이 다양하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자, 이 니구 이야기를 하다가 이쪽으로 빠졌네요. 자, 73살까지 살았고, 생물연대, 그러니까 태어나고, 삶을 마친 그 시기는, 사마천의 사기에 의거해서 추정을 합니다. 3살 때 부친이 돌아가시고, 그죠? 3살 때 공흘이라고 하는 부친이 돌아가시고, 19살에 누굽니까?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안징제라고 하는 분을 60세가 넘어서 제치로 이제 받아서 해서 여기 이제 공자를 낳게 됩니다. 자, 아, 여기 공자를 낳는 게 아니라 공자는 공을이 60세가 넘어서 낳았고 공자는 19살에 이제 결혼을 하죠. 해서 백어를 낳습니다. 백어, 요 맞이죠. 맞이 백자. 잉어리자, 잉어리자니까 잉어는 물고기잖아요. 이제 물에서 물고기에서 맛 물고기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잘 이렇게 서로 호흡을 맞춰줘요. 맞춰줍니다. 자, 백어를 낳게 됩니다. 이제 이 백어의 아들이 이제 급이 되고 그 외에 자가 자사입니다. 이 자사. 이 자사가 바로 이제 자사가 누구냐면, 중용, 맹자, 어, 대합, 논어 이 있죠. 그죠? 논어는 공자의 글이고, 논어는 공자와 이제 공자 제자들의 이제 대화를 적은 그 책이죠. 논어는 공자를 중심으로 한 책이고, 그 다음에 대학은 증자가 편찬합니다. 증자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대학 중용이죠. 이 중용을 바로 공자의 선자인 이 자사가 중용을 짓게 됩니다. 대학은 누가요? 증자, 증삼이라고 하는 분이 짓고, 자사는 중용을 짓습니다. 그리고 맹자는 맹자가 짓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사서는 공자의 말씀과 공자가 제자들과 나눈 대화를 기록한 책인 이 논어와 하고, 그 다음에 대학이라고 하는 책, 그 다음에 중용이라고 하는 책, 그 다음에 맹자라고 하는 책이죠.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 공자의 제자인 증자가 대학, 증자의 제자인 이 그 자사, 그죠? 공자의 선자인 자사죠. 자사가 중용을 짓고 자사의 제자인 맹자가 맹자를 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항맥이 도통이 이렇게 이어져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자를 정점에 두고 공자, 어, 증자, 자사, 맹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공자는 이제 51세 대사구. 대사구는 요즘으로 치면 법무부 장관 격입니다.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에 해당됩니다. 50, 51살, 56살에 법무부 대사구를 그만두고 바로 춘추, 전국을 춘추 시대에 중국 천하를 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춘추 전국 시대 이렇게 이야기하면 춘추 시대는 이제 공자가 활동했던 시대, 공자가 춘추를 지었기 때문에 춘추 시대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전국 시대는 전국책이 만들어지던 시대, 맹자가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자, 공자가 활동하는 시대가 언제요? 춘추 시대입니다. 서경, 예기, 시경, 뭐 주역, 그죠? 춘추, 그, 그 동양에 있어서 이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다가 이 공자가 편찬을 하고 저술을 하고 했습니다. 특히 이 주역의 경우에는 엄청난 그 분량을 가지고 이 공자께서 이제 이 주역을 설명하고 그 주역의 괴를 설명하고 이렇게 했는데 자, 이 요즘 뭐 저기 뭡니까 화천대유 뭐 이 이야기 많이 나오죠. 화천대유. 그다음 그게 이제 주역의 괴 이름이에요. 괴 이름. 그 화천대유 주역의 괴 이름인데 한번 내가 이 주역 괴를 한번 설명을 한번 해줄까 싶습니다. 우리 뒤쪽에 가도 주역 시간에 화천대유를 한번 이야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제 자 공자가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모두 심상 마음으로 이제 제사를 모시는 거죠. 상례를 지내는 거죠. 심상으로 3년을 치르고 떠났는데 오직 자곡만이 남아서 무덤가에 여막을 짓고 3년상을 지냈다. 자, 여막을 짓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여막을 지어서 그곳에서 3년을 지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3년상이라고 하죠. 이 공자 때부터 이 3년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포원 정몽주가 이 3년상을 실천을 한 인물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포원 정몽주를 말한다면 이 바로 효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이 포원을 가장 으뜸으로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려를 위해 충성한 흉으로서의 어떤 인물이면서 부모에게 3년상을 지낸 인물로서 효를 실천한 인물. 이 바로 이 포원 정몽주. 그러니까 흉과 효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다가 바로 정몽주의 아이덴티티로 이제 자리하게 되죠. 이제 그러면서 이 조선 태종이 바로 이런 정몽주, 포원의 그 상징적 의미들을 가지고 조선의 어, 유학자들이 본보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포원을 조선시대에 조선 건국을 이제 그 반대했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어, 포원을 소환을 시켜서 상태어난 인물로 포장을 해서 드러내 놓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충과 효라고 하는 조선의 충성하는 것이 유자의 도리다. 그죠? 그러면서 부모의 효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충효라고 하는 가치들을 조선의 그 국가 경영에 가장 중요한 이 헤게모니로 등장을 시키는 과정에 이 바로 포운이 활용이 됩니다. 자, 어찌됐건 이제 그것이 뭐 이렇다 저렇다를 떠나가지고 아무튼 충과 효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공자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심상이 아까 뭐라 했습니까? 마음으로 선생님을 기리는 거.
이것을 우리는 심상이라고 하고, 실제 저기 무덤가에서 이렇게 작은 우리 요즘 이야기하는 농막이죠. 농막이라 하기에는 보잘것없지만 염막을 지어서 이제 3년을 지냅니다. 자, 여기 3년 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공자에게는 이제 70제자, 제자, 70제자. 공자에게는 70명의 제자, 뭐, 72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70명의 제자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10대 제자, 10명의 제자를 꼽는다면, 바로 덕행의 안현, 예, 민자건, 연배구, 중궁, 그 다음에 언어, 말을 하는 거. 언어에 누구냐면, 제아와 자공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문학에는 자유와 자하라고 하는 분, 그 다음에 정치에는 염유와 자로가 공자의 제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이다. 그래서 공자의 제자 중에서 말을 제일 잘한 사람은 바로 제아와 자공이었다. 그 다음에 문학, 글을 제일 잘 쓴 사람은 바로 자유와 자하였다. 그 다음에 정치를 잘한 사람은 염유와 자로. 그 다음에 어찌 보면 정치의 경우에 이 자공도 굉장히 잘하는 편인데 워낙 말이 뛰어났기 때문에 언어에 자공을 넣습니다. 그 다음 덕행에는 안연이라고 하는 인물. 그래서 어, 공자의 10대 제자 중에서 우선적으로 논어에 들어가기 전에 논어에 적혀 있는 글 중에서 안연과 관련되는, 그 다음에 제아와 관련되는, 그 다음에 자하와 관련되는, 또 자하의 반대편에 있는 자장이라고 하는 인물 해서 이 네 명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이 스스로 공부를 따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행실을 닮아가는 어떤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자의 제자 중에서, 눈에 띄는, 네 명을 한번 뽑아서 그 네 명의 그 삶을 한번 돌아보는 것도 의미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 이 공자 제자 중에서 안현, 그 다음에 제아, 그 다음에 자하, 그 다음에 자장이라고 하는 이 네 명의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자를 이은 맹자. 자, 아까 뭐랬습니까? 공자, 그 다음에 뭡니까? 증자, 자사, 그죠? 자사, 맹자. 이렇게 이어졌죠? 그래서 이제 증자, 자사, 맹자로 이렇게 이어지고, 그 다음에 자하와 자유와 자하, 자유의 뒤를 이어가지고 이제 순자로 연결이 됩니다. 자하의 경우에는 예를 굉장히 중시했어요. 예를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굉장히 중시한 인물들을 숭예파라고 해서 요 숭예파 쪽은 후대에 가면서 예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뭡니까? 이제 바로 법을 중요시 여기는 법치주의 이 사상가로 법과 사상으로 바뀌어 갑니다. 이제 굉장히 그 엄중한 이제 그런 법과 사상가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거기 승려파의 반대로 내성파라고 해서 마음 수양, 내적 어떤 반성을 통해서 이제 공부해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내성파인데, 이 내성파가 바로 이제 공자, 증자, 자사, 맹자로 이어져서 맹자의 후대들이 내성파라고 하고, 이 자하, 그 다음에 순자, 자하로 이어지는 숭예파에서 좀 더 강화되어서 이제 순자로 이어지고, 이 순자가 워낙 이그 상황이라든가 이쪽으로 연결돼서 법가사상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성악설을 부르짖어서
기존에 이제 유학이 가지고 있는 성선설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성악설을 부르짖었기 때문에 공자의 항맥에서 축출이 되는 이제 이런 인물이 바로 순자입니다. 그러니까 맹자를 따라서 유학이 이어지고 순자에서부터 법가사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순자가 공문 이제 공자의 그 문화 제자 뭐 이쪽에서는 축출이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이 공자의 72 제자 중에 이렇게 이제 많습니다. 참고를 하고, 자, 자, 공자의 제1 제자인 안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공자의 제1 제자 안현. 안현은 어떤 인물인가? 그죠? 논어에서 안현의 이름으로 등장하는 글은 모두 21개다. 안현의 이름으로 등장하는 이제 논어 안현편이 있습니다. 그죠? 21개다. 안현의 이름으로 등장하는 글이 21개고, 그 중에서 이제 공자가 안현을 평가한 글이 14개, 이렇게 됩니다. 실제 안현은 공자의 제1제자예요. 최고로 뛰어난 제자, 최고로 뛰어난 제자이고, 공자 스스로도 난 안현만 못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안현이 뛰어난 인물이면은 틀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자가 제일 사랑했던 제자이면서 안현의 죽음을 가장 슬퍼했던 그런 어, 분이 바로 이제 공자입니다. 그래서 안현이 오래 살았으면 어땠을까? 그죠? 이, 아마 유학이 좀 더, 뭐, 잘 모르겠어. 이제, 자, 아무튼, 안현은 대단한 인물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안현이 어떤 인물이었는가? 그죠? 안현이 어떤 인물이었는가에 대한 글입니다. 공야장 8장에 나오는 말인데, 자, 요거를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위, 자하왈. 자, 위, 자하왈. 공자께서 위 말했다. 누구에게? 자하에게. 자공에게. 자공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자공이 뭡니까? 언어에 뛰어난 인물, 공자 10대 제자 중에 언어의 자공이 있잖아요. 이 자공입니다. 자공에게, 자, 공자께서 자공에게 일러서 말하기를. 여, 여, 이 계집여자지만 너여자입니다. 너여. 음, 여, 여, 이저와 같다는 말이죠. 자, 여자와 같아요. 여자와 이저와 같습니다. 너는, 너는 회와 더불어, 이 여자는 더불어 여자입니다. 그죠? 더불어요. 회, 안현, 안현의 이름이 회예요. 안회 이렇게 되죠. 안회. 자, 해와 더불어 누가 유자는 나을 유자입니다. 누구 쑥? 자, 누구 쑥? 나을 유 이러거든요. 누가 더 낫니? 이 말이죠. 누가 더 낫니? 예, 대하여 말하기를 사야는 요거는 이제 자공의 이제 이름입니다. 자공이 뭐라고 하는 사야는 저는 사야가 하감망회리 있고 이제 어찌 사야 이건 제가죠. 제가 어찌 하자죠. 어찌 이 감자는 감히 뭐뭐 하겠습니까? 감히 뭐뭐 하랴 이래 되죠. 제가 제가 요 사는 본인입니다. 사야 어, 제가 어찌 감히 회 안연을 바라보겠습니까?
제가 어찌 안녕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 말이죠. 가당치도 않습니다. 이 말입니다. 어찌 감히 회를 바라오리까? 이렇게 됩니다. 그 해와 견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회야는 회야는 이 요 야라고 야는 이제 어찌야 어조사 야자죠. 어조사 야자. 근데 여기서는 아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별 의미가 없어요. 이 야가 나오면은 뭐 뭐뭐랑 이럴 때도 야가 되는데 이 여기서 야는 의미 없이 그냥 그 말을 조금 느려서 좀 폼나게 예, 하기 위해서 이 야를 쓴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의미 없어요. 없습니다. 해야는 사야는 이렇게죠. 저는 해야는 자 안연이죠. 안연 해야는 문일이 지십하고 자 문일이 지십하고 문 듣다 일 하나를 듣다 그죠? 써이 이 써이 이 뭐뭐로써 하나를 들음으로써 이렇게 되죠. 이제 요 원래 여기 써이자 뒤에 여기 지금 깜빡깜빡거리죠. 써이자 뒤에 문일 요게 들어와야 돼요. 예. 하나를 들으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해야 되는데 요 앞에 온 것은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앞에 내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를 들으면 지십 열을 알고 그죠? 해야는 아녀는 문일이 지십하고 그죠?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고 사야는 저는 문일 하나를 들으면 뭡니까? 며칠 알아요? 지입니다. 두 개를 안다. 자, 둘을 안다. 두 가지를 안다. 자, 하나를 들으면 이제 안녕은 열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뛰어난 인물입니까?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고 저는 하나를 들으면 두 가지를 압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왈 불여야 아, 자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같지 않다 같지 않다 같지 않다 그렇지 뭐 같지 않지 나와 더불어 너는 불려 안연과 같지 않다 즉 뭡니까 안연보다도 못하다 부족한 사람이야 이거죠 얼마나 겸손합니까 공자가 안연과 비교해 봤을 때 공자 스스로도 뭡니까? 아유, 부족해. 안연은 나보다 더 뛰어난 인물이야.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연이 오래 살았다면, 그죠? 안연이 오래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안연이 오래 살았다면 어땠을까? 그죠? 아마 정말 대단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건강하면은 이것저것 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쪼록 건강 챙기면서 잘 하기 바랍니다. 이 안현처럼 공자보다 더 뛰어난 인물이었던 안현. 이 공자의 겸사이겠죠. 겸손이겠죠. 겸손이겠지만 아무튼 이 안현을 보면 이렇게까지 이 뿌듯하고 공자가 안현을 바라볼 때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보고만 있어도 참 멋지게 이렇게 보이는 사람 이 안현이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위
자공말, 자위, 자공말, 여, 해야로, 숙유, 숙유. 이 나을 유자입니다. 나을 유. 숙, 누구 숙, 누구 숙. 요게 이제, 이 숙은 누구 숙이고요. 사람일 때는 누구 숙이고, 사물일 때는 어느 것 숙,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일 때와 사물일 때가 이제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누구, 어느 것 이렇게 됩니다. 자, 아, 요 여자는 너 여자다 했습니다. 자, 너 여자, 너 여자. 요 여자는 너 여자와 같이 쓰인다. 자, 여는 여다. 이렇게. 자,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너는 여해야로. 여는 여해야로 숙유어, 숙유어 이렇게 되죠. 누가 낫냐? 안연과 해와 더불어, 뭐뭐와 더불어, 뭐뭐와 더불어죠. 뭐뭐와 더불어, 너와 안연은 누가 더 쑥 나으냐? 대답해서 말하기를. 대답해서 말하기를. 사야는, 자, 사야는, 그죠? 사야는, 저는 하간망해 리고. 해야가, 뭐, 여기서 이렇게 되죠. 해야가 하간망해 리고, 그죠? 어찌 감히 해를 바라보겠습니까? 해와 어떻게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회야는 문이리지시하고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고, 그죠? 사야는 문이리지이 하나이다. 하나를 들으면 두 개를 압니다. 자왈 불려야 오여여는 불려야 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불여야 뭐뭐만 갖지 못하다. 그죠? 비교할 수 없도다. 부족하도다. 나와 나와 더불어 너는 너와 나는이죠. 너와 나는 부족한 사람이도다. 그죠?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안연을 평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자의 겸손도 대단하고, 그죠? 대단하고 이 안연이 이렇게 뛰어난 인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일이 지식이라고 해요. 문일이 지식. 하나를 알면 열을 알고 하나를 들으면 두 가지를 안다. 그죠? 문일이 지식. 문일이 지이 이렇게 됩니다. 자, 숙유 누가 더 나은가? 숙유 누가 더 나으냐? 자, 요 누구 어느 것 숙이라고 하면 자, 요거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자, 자왈 오여 회언하되 내가 해와 더불어서 말을 했는데 종일 불리여우러니 종일토록 뭡니까? 불위 어기지 아니한더니 그죠? 종일토록 어기지 않더니 그래서 뭐예요? 여우 어리석은 듯 하다. 뭐 여는 뭐뭐와 같다 이렇게 되죠. 종일 불위하여 여우러니 뭐 이제 토를 달면은 굳이 토를 달면 이렇게 토를 달 수 있겠죠. 자,
여 회원하되 종일 불위하여 여우러니 퇴이 성기사한데 물러나서 물러날 이래 되죠. 물러날 물러나서 그 사사로움을 살펴보니까 그죠. 물러나서 물러나가지고 안연히 이 생활하는 것을 보는 거죠. 이제 생활하는 것을 볼 때 그 사사로움을 살필 성자 살펴보니 또한 족기 드러나나니 자 또한 좋기 충분히 만족스러울 정도로 이래 되죠. 족은 만족스럽다 이렇게 되니까 만족스러울 정도로 이발 행동으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이건 이런 것이지 않겠니? 뭐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면 네, 이렇게 했다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예만 이렇게 했다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자가 여우, 얘가 되게 질문도 하지도 않고 그냥 막둥이처럼 이렇게 대답만 하는 그런 인물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것 같았더니 물러나서 성기사 그의 생활을 그 사사로움이죠. 생활을 살펴보니 생활 됨됨 이렇게 살펴보니까 또한 충분히 공자의 말을 실천하더라는 거죠. 발언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드러나다 행동으로 이렇게 보이다는 거죠. 충분히 이 실천하니 뭡니까? 해야는 불루로다. 아녀는 불루 어리석지 않도다. 그러니까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고 그죠? 하나를 가르치면 그것을 뭡니까? 실천하는 그런 인물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실천력이 높은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인물. 자, 여기서는 실천하는 인물이에요. 실천하는. 이 실천하는 인물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주 뛰어난 인물이잖아요.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아는 인물인데 여기서는 보니까 실천하는 인물이에요. 실천.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죠? 그러면은, 실천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이 글이 나에게로 다가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글을 읽으면서 나는 어떠한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안형과 같은 이런 인물도 하나를 가르쳐 주면 그것을 잊지 않고 실천하고 또 실천하고 그죠? 지속적으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딴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안연을 한 번 더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 오늘 두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